모니카 씨는 어떻습니까? 그런 그 제의가 왔을 때. 전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팀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 더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성격이 욕먹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뭔가 TV 프로그램에 나온다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모두에게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거를 너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평가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제 색깔이 이미 있었고 제 색깔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제 곁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방송에 큰 욕심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피디님이랑 이제 미팅을 할 때 피디님께서도 바라는 부분이 이제 조명받지 못한 댄서라는 단어를 쓰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그런 후배들을 비춰주지 못하는 제 능력이 좀 좀 무능력하다라고 느끼고 있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걸 내가 나감으로 인해서 내 동생들뿐만 아니라 좀 인기 없는 장르도 보여줄 수 있겠다. 그 목표로 나갔었죠. 우리 리정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제의를 받았을 때 그냥 바로 한다고 했어요. 바로. 뭐 그런 부담감, 긴장감 없었습니까? 그거는 어차피 뭐 프로그램이 시작하면은 알아서 올 건데 뭐 미리 고민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춤으로 해볼 수 있는 건데 다 해보자 주의인데 이게 춤으로 방송을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저를 필요로 한다고 하니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근데 이제 사실 가면서 좀 부담감이나 이런 힘듦이 없었다면 정말 거짓말인데요. 진짜 살도 많이 빠지고. 많이 울었잖아. 그렇죠, 저 많이 울었죠. 저 정이 우는 거예요. 진짜 처음 봤거든요. 네. 엉엉 울어가지고. 제가 정말 잘 안 우는데 이제 프로그램이 정말 힘든 건 사실이었으나 똑같은 시기로 돌아가도 한다고 했을 거고 그리고 정말 되게 행복했어요, 정말. 아니 근데 서로 경쟁하지만은 사실 굉장히 다들 이렇게 친하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일단 저희끼리는 노제는 이제 수우파를 통해서 맞아요. 친해졌어요. 그리고 정이랑은 원래 친했고. 원래 친해졌어요? 제 정신적 지주예요. 네. 그래요? 네, 제 사수님이에요. 어머. 거기선 그런 거 별로 안 나왔는데. 일단은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네. 탈락하면 내 동생들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조명이 나한테까지밖에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량을 늘려야 돼. 맞아. 이게 계속 경연을 올라가야 내 동생들이 또 다른 미션을 나가니까. 하면서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정말 눈에 불을 켜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다들 이렇게 무대에서는 자신감도 넘치고 뭐 실력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내려오시기만 하면 그냥 눈물이 그냥 그러니까. 막 그렁그렁 막 그냥 뚝뚝. 갈게. 기다리고 있었어. 아니야, 진짜 괜찮아. 저는 그래서 저는, 경연 네. 프로그램을 끝까지 저도 본 못 봐요, 경연 잘. 프로그램이 없어요. 네. 왜냐면 나는 떨어지는 거 싫거든요. 저희도 다 잘하는데 네, 으쌰으쌰해서. 아니 나는 솔직히 뭐 약간 실수할 수도 있지. 근데 막 실수만 하면 갑자기 막 거기 막 커튼 막 눈동자 커지는 거 막 이런 거 4개 붙이잖아요. 막.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너무너무 아까 노재 씨도 얘기했지만 저 경쟁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성향이 그렇다 보니까 너무 슬퍼서 못 보겠어. 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예. 아니 그 모니카 씨는 립제이 씨와 같이 있고 또 5년째 같이 살고 있다고요. 네, 5,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립제이는 우리 모니카에겐 어떤 의미입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얼마 전에. 만약에 효원이가 죽으면 난 어떤 기분일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네, 저도 따라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 정도로. 네, 좀 그렇게 좀 많이 아끼는 친구고 어제 있었던 일이고 그저께 있었던 일인데 제가 요즘에 자다가 가위를 좀 많이 눌렸어요. 그럼 이제 제가 자다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효원이가 와서 문 열어주고 깨워주고. 어제는 효원이가 없었는데 자다가 가위를 또 눌린 거예요. 근데 저 혼자 깼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효원이한테 효원아 어디야 그랬더니 가위 눌렸구나. 그래서 빨리 갈게 약간 이런. 야, 이거 부부도 그렇게 하네요. 근데 저는 이해를 하죠. 사실 그 세 분이 또 어떤 안무들을 좀 만드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한번 좀 우리 그 리정 씨도 사실 굉장히 많죠. 리정 씨는. 네, 맞습니다. 예. 얘는 밤새요.
듣기 싫어. 짜증나. 너무 많아서. 얘 맨날 자랑해요. 얘 자랑 너무 심해. 일단 뭐 포인트 조금 살짝 한번 좀 보여주세요. 살짝만 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아, 박수 한번. 해. 오, 세지 야. 않아. 자, DJ 솔림 drop the beat. 있지. 잔소리 stop it. 알았어, 내가 뭐가 됐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You business, I do my own business. 누가 뭐라 해도 난 나야. 엄청 퍼플하네. 너무 잘해요. 와, 힘이. 와, 파워가. 와. 야. 감사합니다. 자, DJ 솔림 drop the beat.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해. 와. 와.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에이. 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DJ 솔림 준비되셨죠? drop the beat. Hey, hey. Keep on falling for me. Hey. I love the way you feel. I came here to drop some money, dropping all my money. Some money. All this fruit so yummy. Hey, hey. Twerking when I buy the things I Hey, like. Dollars dropping on my ass tonight. Everyone silent. 이거 너무해. 감사합니다. 에이, 에이, 에이. 감사합니다. 에이. 왜, 근데 입을 왜. 가운데 이렇게 했어. 했어요. 아, 멋있어. 준비됐다, 진짜. 세 분이 각자 이제 처음 어떻게 이제 춤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네.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좀 통통했어서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아. 네 방송 댄스를 배우러 갔는데 네. 거기서 저한테 이제 약간의 상수를 부리신 거예요. 그래서 방송 댄스 플러스 팝핀을 배우면 학원비가 싸진다. 아, 뭔가, 그지? 이거 신기하네. 아주 뭔가 솔깃하네요, 옵션이 근데. 좀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옵션을 딱 얘기하셨는데 팝핀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일단 2개를 들으면 살이 2배로 빠지니까 맞죠. 맞지, 아 맞지. 이건 2개 연타로 듣겠다 해서 이제 등록을 했는데 계속 이런 이상한 걸 자꾸 시키는데 그게 너무 신났어요. 아, 진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송 댄스 한 2달 정도 배우고 팝핀을 계속 하게 됐죠. 네, 저한테는 성격이 맞았어요. 아니 우리 노재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진짜 어릴 때 춤 연습하는 연습생분들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냥 춤추고 땀 흘리는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도 워낙 좋아했다 보니까 예고 저 들어가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붙고 춤을 허락받게 됐죠. 아, 그래서 예고에 네. 가지. 그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춤을 많이 접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딱 선조시대 원더걸스 분들 네. 막뭐 텔미, 막 다시 만나는 세계 이제 이런 이제 그런 무대를 보고 따라 추면서 재밌다라고만 느꼈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텔미로 장기 자랑을 한번 했었거든요. 아, 이런 학교에서. 계기가 있어요. 근데 네. 이제 그 날 뭔가 확신했어요. 뭔가 난 이걸 하려고 태어났어. 뭔가 이런 식으로 뭔가 아, 그래. 난 이걸 해야겠다. 이정 씨는 뭐 이거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굉장히 유명한 얘기라 좀 알고 있긴 했습니다만 이게 참 대단한 게 그 세계적인 댄스 팀이죠. 이제 저스트 절크의 공채 1기 멤버. 맞습니다. 이것도 그 최연소로 거의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아, 그래요? 몇 살에 여길 들어가셨죠? 17살 때 들었어요. 이제 뭐 저스트 절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2016년에 세계적인 힙합 댄스 대회인 이제 보디락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우승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좀 그 당시에 좀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전 세계 말 그대로 세계 댄스 대회를 휩쓴 세계적인 힙합 크루거든요. 맞아요. 네, 여기에 이제 그 17살에 그 저스트 절크 오디션이 열린다는 소리를 듣고 지원을 하셔가지고 합격을 하신 거죠. 맞아요. 유일한 또 여성 멤버였고. 네, 그때 당시에는 와, 진짜 대단해요. 저스트 절크는 제가 춤을 시작하기 전부터 너무 유명한 팀이었고
저한테는 되게 한국의 정상에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디션을 평생 안 열 줄 알았던 팀이 오디션을 연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과 함께 추면은 너무 행복하게 춤을 출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냥 무작정 지원했는데 너무 좋게 봐주셔서 붙었습니다. 세계적인 무대도 많이 셨는데 그 아메리칸 갓 탤런트 네. 저희가 쿼터 파이널까지 갔었어요. 쿼터 파이널. 네. 아. 평화 올림픽으로 이제 점화되는 그 평창 동계올림픽의 무대도 이거나 쓰셨다고요? 네, 개막식도 함께 했었어요. 했고요. 이제 저스트 저크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저스절크도 그 도깨비 중 한 팀이었고요. 아. 저희는 단독 공연을 약 한 2분 정도 했었어요. 관중을 만나겠습니다. 리정 씨가 저스절크에서 그 통역도 맡아서 하셨다고요? 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했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영어를 이제 수월하게 그 중에서는 제일 하니까 네. 제가 이제 해외권 비즈니스는 이제 제가 이렇게 이메일 하고. 받고 그쵸, 그쵸. 뭐 이제 이거. 프리토킹이 되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가면 다 이렇게 밥 먹고 통역하고 이렇게. 리정 씨가 거의 그거 다 맡으셨구나. 네, 그렇죠. 통역을 제가 맡았었어요. 연령대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젊은데도 불구하고 리더를 하신 이유가 이게 또 실력이 또 그만큼 뒷받침이 되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한 번도 뭔가 넘어졌던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냥 춤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좋은 팀에 들어가서 바로 성적이 좋았고 미국 전역에 나가는 방송부터 그리고 평창올림픽 개막식까지 하고 그 팀을 나와서 이제 나의 것을 시작했을 때부터 너무 잘 됐어요. 그냥 모든 안무가 다 채택이 되었고 내는 족족 히트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었는데 파이널에 진출하지 못한 스틸드몬 파이터 마지막 탈락 크루는 YGX입니다. 뭔가 처음으로 한번 넘어진 거죠. 제가 수우파를 통해서 정말 느낀 게 뭐냐면요. 수우파 전에는 아니요,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우승할 수 있어요가 자신감인 줄 알았는데 정말 온전히 내가 어떤 모습을 마주했을 때도 나를 사랑해줄 수 있었을 때 나오는 게 그게 진짜 자신감이다 라는 걸 좀 많이 깨달았습니다. 아니 우리 그 모니카 씨는 디자이너 일을 네, 좀 하셨다고요. 디자이너 이제 실에 인턴으로 있다가 거기 적응을 못하고 나와서 이제 중소기업, 소기업, 개인기업까지 계속 옮겨 다녔었어요. 직장 생활을 그럼 계속 하신 거예요? 네, 그래도 나름 포기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했는데 그 디자이너라는 일이 좀 그랬어요. 저는 이제 대학생이었으니까 졸업하고 나서 디자인실의 문을 탁 열면 바로 디자인을 시작하는 그런 흐름이 있을 거라 생각했죠. 사회 초년생이니까. 근데 갔는데 호치키스 찍는 방향 틀려서 혼나고 부장님 녹차 안 타주고 커피 타줘서 혼나고 뭐 이런 업무 순서가 제가 선택했다고 혼나고 좀 이런 거 뭐 파마했다고 부장님 혼나고 뭐 자기가 좀 뜯으시면 되지. 그거. 가만있다고 혼나고는? 파마했다고 왜? 왜냐면 디자인실 막내가 이제 심부름을 돌아다니는데 그 디자인실의 얼굴이다 이 막내가. 그래서 옷을 정갈하게 입고 좀 단정하게 해서 그 디자인실의 분위기를 네가 표현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근데 제가 그때 춤을 추고 있다 보니까 좀 스트릿 룩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찢어진 청바지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시고, 예, 좀 그랬었죠. 그래서 그런 거에 조금 힘들어하다가 나중에 좀 작은 기업들을 가면 좀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개인 기업을 갔는데 가구를 옮기고 있었어요, 제가. 예. 사무실을 막 인테리어를 제가 막 바꿔야 하는 상황이고 나중에 세금 계산서까지 배우고 이렇게 돼서 회계 업무를 보니까 이쪽으로 나는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포기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었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춤을 고등학교 때부터 췄는데 나는 왜 춤을 직업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있을까? 근데 그때 당시에 같이 시작했던 비슷한 분들이 다 이제 프로 댄서가 되셨는데 저는 그런 길을 못 갔었죠. 그러다가 용기를 주셔서 한번 해봐라. 너도 할 수 있다. 연습하면 다 된다. 이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야, 진짜 참. 또 직장 생활을 하셨으니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늦게 이제 그 본격적으로 뛰어드신 거 아니에요? 네. 그 어떤 거부터 좀 시작을 하셨는지. 저는 일단 다이어트 댄스를 시작했죠. 다이어트 네. 댄스. 그때는 무슨 레슨 하나라도 너무 귀중했었고 제가 큰 용기를 냈었어야 되는데 강사를 뽑을 때도 레슨 오디션을 봐서 그 모든 학원들이 모의 레슨을 시켰었습니다. 근데 이제 벌벌 떨면서 했는데 이제 그쪽 원장님께서 좋게 봐주시고 첫 레슨을 주셨죠. 그래서 다이어트 레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사 생활로 시작을 하신 거군요. 왜냐면 생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생계를 만드는 게 먼저였죠.
댄서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춤은 나 좋으라고 추는 거야. 뭐 이렇게 정의 내리지 않고 그냥 아 저런 댄서도 있고 저런 댄서도 있구나. 근데 난 이런 댄서가 좋아라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씬이 되기를 바라거든요. 관중도 댄서도. 그러려면 일단 저희가 많이 보여드려야 되고 많은 댄서들을 익숙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개성들이 좀 익숙해지길 바래요. 소외당하지 않길 바래요. 저는 항상 소외감을 느끼면서 살았어요. 네. 죄송해요. 춤을 이제 취미로 시작했다가 이제 직업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도 제가 진지하지 않게 춤을 시작했다라는 편견이 좀 있었어요. 결국 그런 걸 계속 부딪히다 보면 결국 눈으로 보여줘야 되는구나, 진심은. 좀 끝까지 버티면 언젠간 알아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춤을 계속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고 그거를 연습하고 섞어보고 그래서 그냥 그런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나름 그렇게 대충 하진 않았는데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연습하지 않았다고 많이 소외를 당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세상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제가 계속 그렇게 움직이니까 많은 댄서들이 너무 자기 마음대로 추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더 꼰대인 정도로. 그래서 그냥 나만 겪는 아픔이나 그런 도전이 아니었구나. 누군가들이 다 어디선가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움직여졌나 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되게 많이 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주장을 펼치려는 아티스트 분들, 뭐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 버텨라. 계속 보여줘라.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도 0.1cm씩 변하니까 그러다 보면 한 10년 지나면 변해 있어요, 세상이. 그냥 그걸 믿는 거죠. 다들 또 함께 해주신 우리 그 크루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족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 크루분들이 그 한마디씩 좀 해주신다면. 일단 웨이비가 정말 많이 수고해줬지만 너무 잘해주고 최선을 다한 만큼 많이 비춰지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되게 많이 무거웠는데 그거 하나 내색도 나한테 하지도 않고 내가 리더로서의 좀 부족한 면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불평불만도 없고 내가 긴장해서 떨고 있을 때도 누구보다 더 나를 위해서 응원해줘가지고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평생 같이 행복하게 춤췄으면 좋겠어. 너무 우리 많은 대화를 하니까 짧게 얘기할게. 얘들아, 그냥 지금처럼 잘 믿고 따라오면 내가 니네들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항상 솔직하게 우리의 관계 잘 유지하면서 끝까지 같이 잘 살아보자. 멋있었어요. 네. 저는 결코 정말 좋은 리더라서가 아니라 좋은 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덕분에 좋은 리더라는 이제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너무 잘 부탁드린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수파를 보면서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치열하게 진짜 최선을 다해서 경쟁을 하지만 무엇보다 상대를 존중하고 그 승부를 끝낸 이후에는 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는 이런 모습이 정말 너무 멋있지 않았나. 이분들이 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진짜 이 수파 무대가 네. 정말 그래서 더 뜻깊고 아마 이제 한 몇 년 있으면 분명히 그런 분들 나올 거예요. 저는 수파를 보고 그렇죠. 댄서의 꿈을 본격적으로 아니, 진짜.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맞아요. 좋겠다.